동화 교과서 스스로 해결하기 벡터 3단원 벡터 첫 번째 벡터의 특과 덧셈과 뺄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 대해서 세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각 꼭지점 또는 점 O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벡터 중에서 벡터 A, B와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라.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거죠. 그럼 이 모양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A, B 벡터랑 동일한 벡터는 결국엔 얘네를 평행이동 그대로 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O, OC, ED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C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AC 벡터는 요거죠. 다음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면 다음을 뒤집은 거, 시점과 종점을 뒤집은 CA 벡터,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시킨 DF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이 들어가져 있는 건 크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길이를 갖다가 주고 있는 거고, 벡터 CE, 그럼 C이면은 다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길이로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얘네도 그냥 직육변체의 대각선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것에 루트 씌운 것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9 해주시면 루트 14. 이번에 답은 루트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벡터의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벡터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BC 벡터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면 BC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BO 벡터에서 OC 벡터를 더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BC 벡터라는 거는 BO 벡터, OC 벡터. 근데 지금 BO라고 하는 거는 지금 OB는 나와져 있는데 BO는 안 나와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얘를 뒤집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벡터에다가 또 마찬가지 OC 벡터가 필요한데 그거의 반대 방향인 A 벡터만 OA 벡터만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둘을 더한 것이 바로 BC 벡터가 된다는 거겠죠. 순서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CD 벡터의 경우에는 요거죠. 그러면 다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냐? CO 벡터와 OD 벡터를 이용하면 되겠지. 근데 CO 벡터는 결국에는 요 OA 벡터랑 동일한 거니까 A 벡터에다가 OD 벡터는 요 OB 벡터에 정확하게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 둘을 더한 것이 CD 벡터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형태도 결국에는 표현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AB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걸 얘기하라는 건데, AB 벡터는 결국에 AO 벡터랑 OB 벡터가 필요한 건데, AO 벡터는 방향 반대로 돌려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벡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OB 벡터는 그대로 B 벡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D 벡터를 갖다가 나타내야 되는데, BD 벡터는 이거죠. BD 벡터는 요 BC 벡터랑 요 C D 벡터를 이용하면 된다. 근데 지금 CD 벡터는 K 벡터 나와져 있어서요. K 벡터는 더하면 돼. 근데 지금 뭐가 안 나와져 있냐면 BC 벡터가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럼 BC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요 BO 벡터와 OC 벡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BO 벡터는 지금 방향이 반대인 것만 나와 있어서 마이너스 붙여서 써주시고 거기에다가 C 벡터는 그대로죠. 그대로 더해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BC 벡터. 그러니까 BC 벡터와 요 CD 벡터를 더한 것이 우리 BD 벡터인 거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로 만든 정육면체에서 벡터 CG 벡터, CG 벡터는 이거죠. 이것과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여라. 서로 같은 벡터는 말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방향도 똑같이 크기도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정육면체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서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면에서 그대로 하나가 똑같이 생기겠지. 그럼 다음과 마주보고 있는 면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얘랑 마주보고 있는 면은 다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CG 벡터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벡터는 이 BA 벡터 다음이 아마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형성이 되겠다. 괜찮을까요? 여기가 CG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여기가 B인 거고 여기 A인 거고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겠죠. 됐을까? 그래서 BA 벡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방향 주의해주시고 요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었을 때.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의 형태. 자, 6번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C 벡터와 BG 벡터, 그러니까 이 둘을 갖다가 더한 벡터의 크기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이 단계별로 좀 해결을 해보면 BG 벡터랑 동일한 거를 갖다 이야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다음은 평행이동 아까 5번에서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의 이유로 AH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종점을 P, 그러니까 H를 지금 우리가 P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건데 그때 ABC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다 대각선이죠. 정육면체의 모든 면에 대각선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라 세 변의 길이가 똑같아서 정삼각형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이라는 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둘의 합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벡터가 있고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친구를 여기로 이동시키면 얘네가 평행사변형처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이동을 한 상태에서 이 둘의 합벡터인 거니까 다음의 크기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하고 있어서 루트 2 하면은 여기는 2 제곱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C 벡터든 BG 벡터든 크기가 다 2인 상태인 거예요. 됐을까?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지금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3 두 개 더한 거라서 2루트 3이다 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조건을 좀 이용한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얘네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켜서 그 모양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공간을 하나 조금 열어서 평행이동을 AC 벡터를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서 이 둘이 합벡터를 바로 구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쌤이 여기를 A'이라고 형성을 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정육면체를 하나 이어붙인 형태에서 그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 바뀌는 건 뭐 여기가 하나 더 플러스 되니까 원래는 루트 2, 루트 2, 루트 2였다면 2루트 2, 루트 2, 루트 2인 걸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걸로 갖다가 문제를 푼다고 하면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 그럼 루트 10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2루트 3이다를 찾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동을 갖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직관적으로 좀 그 합벡터를 찾아보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어요. 동화 교과서 두 번째 벡터의 실수배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보는 종이 위에 나타내시오. 자, 다음 두 가지를 합한 그 합벡터의 모양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고 일단 얘네들을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얘네랑 맞춰주면 다음의 모양이 A 벡터 그대로 되는 거고 이 둘의 합벡터는 이렇게 꼬리물게 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의 합벡터에 대한 크기는 다음과 같은 거고요. 그거의 2배니까 이 보는 종이 3칸 만큼 그대로 한 번 더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이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형태가 된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은 합동인데 정육면체를 이어붙여 만든 직육면체다. 두 벡터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2배한 것을 도형 위에 나타내어 보아라. A 벡터가 여기 있고요. B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B 벡터라 했으니까 화살표, 그러니까 방향만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B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리고 A 벡터, 그 둘의 합벡터는 다음이 되겠죠. 그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방향으로 따지자면 이 위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래 방향으로 하면 틀립니다. 여기다가 표현해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을 묻는 거고요. 벡터의 연산은 우리가 4층 연산 하듯이 일반적인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A 벡터 먼저 보시면 4A 벡터, A 벡터 뺀 거니까 3A 벡터.
그 다음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b 벡터. 그 다음에 2c 벡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곱해지니까 3c 벡터 더해져서 5c 벡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P벡터, Q벡터, R벡터가 있을 때 다음이 서로 평행하도록. 자, 평행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평행에 대한 조건은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P벡터 마이너스 Q벡터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해보시면 쭉 써서 정리하지 말고 바로 A벡터끼리 그리고 B벡터끼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암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4A벡터에서 다음을 뺄 거니까 7A벡터가 될 거고요. B벡터에서 2B벡터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B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벡터 플러스 R벡터를 한다고 하면 둘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과 K가 더해져서 K-3 A벡터.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5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3 B벡터. 됐을까요? 자, 이 형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둘의 관계가 서로 평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배수인 거예요, 배수. 얘네한테 K 배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가?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엔 얘네의 관계가, 배수의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3배를 해줬을 때, 여기도 3배 해주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때문에 얘를 3배 하는 형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3배가 돼야 될 거니까 다음의 값은 21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24 구할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이 있고 그 4점이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가조건은 일단 BC 벡터랑 3분의 1 DC 벡터라고 하는 그 비율의 형태를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나조건 보시면 EDA 벡터 그리고 KDB 벡터 다 D에 대한 꼴로 정리가 되어져 있죠. 시점이. 그러면은 CA 벡터도 이렇게 DA 벡터 마이너스 DC 벡터로 바꿔줍니다. 여기 종점에 있는 걸 기준으로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는 CD 벡터 플러스 DA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 D를 시점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을 마이너스 붙여서 뒤집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EDA 벡터는 사라집니다. 그죠? 여기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남는 걸 보시면 KDB 벡터는 DC도 한번 반대쪽으로 넘겨보면요. 마이너스 3DC 벡터 이렇게 합쳐지겠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위에 거를 봤을 때 BC 벡터랑 DC 벡터로 정리가 되어 있죠. DC 벡터는 여기 있고, 그럼 이 DB 벡터를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볼 건데, 이 DB 벡터라고 하는 거를 DC 벡터와 BC 벡터로 좀 연결을 시켜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에는 CB 벡터에서 그 다음에 CD 벡터를 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아니면 반대로 보면 얘네를 DC 벡터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는 이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C를 갖다가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얘네를 마이너스 붙여서 뒤집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DB 벡터의 형태를 좀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고, 그럼 하나로 문자 통일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BC 벡터 대신에 3분의 1 DC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 얘네는 3분의 2 DC 벡터가 되는 거고요. K는 원래 곱해져 있고, 그게 마이너스 3 DC 벡터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K 곱하기 3분의 2가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다음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OQ 벡터는 절대값 OP 벡터분의 OP 벡터를 만족한다. 이건 단위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P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네. 그러면 지금 요 단위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에요. 단위 벡터는 말 그대로 기준값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따로 구할 필요 없이 1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OQ 벡터는 OP 벡터 분의 OP 벡터를 만족시키는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네를 좀 따라가 봅시다.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중심이 0,2를 찍혀져 있고요. 반지름이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그 원점 있죠? 원점에는 닿지 않는 형태가 되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점 P가 여기 위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P는 OP 벡터는 구성이 되겠죠. 근데 다만 결국에는 이 방향만 따르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얘네는 그 화살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벡터가 그리는 반경만 보면 됩니다. 그 반경의 양끝을 보시면요, 무조건 여기가 접하는 포인트가 돼요. 가장 멀리 형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안쪽을 그리다가 제일 끝쪽으로 가는 게 이 접하는 순간,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형태가. 그러니까 여기 이 접하는 순간을 중요하게 봐라. 그러면 요 경계만큼의 이 각도만큼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그려지는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러면 그림은 1 단위 벡터니까, 그죠? 1 단위로 맞춰준 여기 길이가 1인 요 부채꼴의 형태에서의 호의 길이를 갖다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 각도를 조금 봅시다. 각도를 구하는 방식은 일단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니까 수직으로 내려보고요. 다음의 길이는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반지름 때문에 여기 루트 3인 거 알 수 있고요, 그지? 그래서 2고 루트 3이고, 그럼 여기의 길이는 1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2, 루트 3, 1, 이거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1대2 대 루트 3인 거니까. 실제로 그럼 여기가 1이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은 지금 디테일을 주자면 뭐 상관은 없는데, 디테일을 주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관계가 2대 1대 루트 3이어서 여기가 60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60도니까 둘이 합치면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0도는 우리가 3분의 2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파이가 180도니까. 그래서 3분의 2파이에다가 어떤 거? 여기 반지름 곱해주면, 그러니까 L은 R 세타 해주시면 결국엔 호의 길이 나와주겠죠. 그지? 그래서 답은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동화 교과서 스스로 해결하기 세 번째 위치 벡터 파트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벡터 마이너스 BA 벡터를 다 각각의 위치 벡터로 나타내 보아라. 자, 위치 벡터에 대한 표현으로 일단 변형시켜 보면 얘네들은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BA 벡터 역시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로 변형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OC 벡터는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OA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 둘을 빼라는 거죠, 지금. 이 둘을 갖다가 빼라고 하는 거고, 빼서 정리를 해보면 A 마이너스 2A 벡터 그리고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여기를 뺀 거니까. 됐죠? 자, 다음에 위치 벡터를 두고 3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 벡터의 내분점의 형태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건데, 3대2로 내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내분점 공식에서 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P 벡터는 일단은 분모 5분에는 깔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이 B에 대한 거랑 곱해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A가 2에 대해서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직선 L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고
A, B 벡터는 3AC 벡터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림 보시면 A가 다 시점이니까 A를 기준으로 AC 벡터, C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B의 벡터는 AC 벡터의 3배. 그러면 요거의 3배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이 1대2 내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C 벡터, 이 C라고 하는 점이 요 A, B를 1대2 내분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의 표현이 결국엔 P를 기준으로 PC 벡터는 PA 벡터, PB 벡터의 몇 대 몇 내분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가 일단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3분의 PB 벡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주보고 있는 1이 곱해지는 거고 PA 벡터에 해당되는 건 마주보고 있는 2를 갖다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은 3분의 2지 2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3분의 2고 N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2고 3분의 1이 각각 답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라고 할 때 GA 벡터, GB 벡터, GC 벡터는 0벡터다. 성립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 무게중심이 갖는, 그러니까 내분점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무게중심이 갖는 그 공식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다음이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GA 벡터를 OA 벡터 마이너스 OG 벡터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 표현으로 좀 변형을 해주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으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의 합이 0벡터는 뺄게요. 0벡터가 됨을 보여야 되니까 요거의 합 빼기 3 OG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 OG 벡터라고 하는 거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3분의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무게중심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이 3이랑 곱해져서 다음이 상쇄되면서 이 값이 0벡터가 됨을 보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5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위치를 구하여라. 자, 일단 다음을 변형시켜 봐야 되는데 일단 BC 벡터, 다 지금 P로 시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BC 벡터를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로 변형시켜 볼게요. 그럼 일단 PC 벡터는 사라지겠죠, 그지? PC 벡터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해결한 걸 보시면 EPA 벡터 그리고 플러스 4PB 벡터에다가 PB 벡터 1로 넘겨줘서 5PB 벡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점 P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얘네를 위치 벡터 꼴로 바꿔주면 5P 벡터 5A 벡터 마이너스 5P 벡터 그리고 다음은 5B 벡터 마이너스 5P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5A 벡터 플러스 5B 벡터는요 5P 벡터만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7, 5P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7을 나눠주면 5P 벡터는 7분의 2 5A 벡터 플러스 5 5B 벡터 다음과 같이 돼서 이게 내분점의 형태로 변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P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다음 꼴을 통해서 A와 B, 그죠? 선분 A, B를 지금 5대2 내분하고 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선분 A, B를 5대2 내분하고 있다. 됐죠? 이게 크로스로 곱해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분하는 점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 자, 여섯 번째 AB는 2루트 11 그리고 BC는 10이다 라고 했을 때 다음 직사각형에서
성분 OD를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식을 주고 있어요. 이 식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뜻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AO 벡터가 있고 AD 벡터가 있는데 3분의 1, 3분의 2가 나왔죠. 이 얘기는 뭐야? 내분점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지금 다뤘듯이 다음의 뜻은 결국엔 그 선분 OD라고 하는 것을, 그죠? 선분 OD를 2대 1 내분하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2대 1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점을 한번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의 형태인 거고 얘를 갖다가 뭐 무언가로 두라고 했나요? 따로 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뭐 F라고 둬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AF 벡터인 거예요. 그럼 요 AF 벡터랑 그 다음에 요 AB 벡터,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BF 벡터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BF 벡터가 BD 벡터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2, 1이죠. 근데 대각선의 성질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전체는 6이고 6분의 5만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결국엔 6분의 5만큼 한 거, 대각선은 6분의 5만큼 한 거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12루트 11이죠. 그럼 얘는 44, 100 해서 144. 여기는 10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동화 교과서 네 번째 벡터의 성분 스스로 해결하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원, 2투에 대한 그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형태에서 성분의 표현으로 변형을 해달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원 벡터는 알다시피 1,0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투 벡터는 0,1을 뜻한, 나와 있구나. 그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뭐 공간 좌표가 아니니까 3개라고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무튼 그래서 이 표현으로 다음을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요. 이 이원 플러스, 이 이원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투 벡터. 이게 맞겠죠. 결국은 얘한테 2배, 얘한테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마이너스 1배, 얘한테 7배 해주면 그렇게 해서 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거꾸로 성분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1,2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3,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성분을 표시하시고 그 크기를 이야기해라. 성분 표시는 일단은 얘네들을 원점의 기준으로 이동시켜 놓고서 정리를 해보시면 다음이 이렇게 크기 맞춰서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A 벡터는 다음과 같이 다음 점을 성분으로 갖고요. 그게 3,3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길이는 3, 3이니까 여기는 3루트 2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비벡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행 이동시켜서 3,0에 떨어지고 길이 역시 그냥 3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ABC에 대한 좌표가 나와져 있고 다음에 합성분을 나타내 달라고 하고 있어요. CA 벡터라고 하는 건요. CA 벡터는 말 그대로 얘네 둘.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OA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다 라고 좀 본 다음에 정리를 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에는 A에서 C 이렇게 해서 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빼서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에서 4를 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이런 식으로 CA 벡터를 A 벡터의 성분을 좀 구해봅시다. 그러면 0, 4,2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A 벡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니까 4에서 2 빼서 2, 그 다음에 3에서 1 빼서 2, 3에서 1 빼서 2 됐죠? 그걸 다 더해주면 2, 6, 그 다음에
여기가 A에서 B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2, 6, 0이 되겠네요. 그죠? 됐을까요? 자,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한 조건이고 성분이 다 동일해야 되니까 x-2랑 y 플러스 4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y-5랑 1-3x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y는 6 그리고 3x 플러스 y는 6 해서 연립 형태가 나오겠죠. 둘을 합해 주시면 4x는 12 이렇게 나오고요. x는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인 거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비벡타의 성분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1,3 대입해서 마이너스 8 확인할 수 있고 절대값 크기를 구해주시면 루트 1 더하기 64니까 65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좌표 공간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팔면제가 있다. 그랬을 때 F 벡터랑 AC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 달라. F 벡터는 어디 있냐면요. 요걸 말하는 거고요. AC 벡터는 요겁니다. 그럼 F 벡터 이동시켜서 합벡터 만들어 주시면 O에서 C한테 연결한 OC 벡터에 대한 성분을 나타내시오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럼 OC 벡터는 C에 대한 좌표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C 좌표는 어떻게 찾냐?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2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건데 다음은 1대 1대 루트 2의 관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긴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게 지금 정팔면체다 보니까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2 루트 2 해서 그죠?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 대각선이니까 45도 45도라는 거는 뭐 사각형의 성질이니까요. 그렇게 잡아서 다음이 루트 2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성분으로 나타내면 x축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 y축, z축의 성분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 2, 0, 0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t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절대값, 그 크기의 최소값을 갖다가 묻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분의 표현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냥 여기에다가 t 곱한 다음에 얘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가 아니죠. t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맞구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5를 갖다가 마이너스에다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 크기를 갖다가 구하는 형태의 최소값인 거면 얘네를 제곱해서 넣은 거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는 빼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제곱해서 전개해보면 2t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t 여기서 플러스 10t니까 플러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9랑 플러스 25니까 플러스 34라고 써주시고요. 이로 묶어주면 t제곱 플러스 2t 나오는데 t제곱 플러스 2t는 t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최대최소 구하듯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32 다음과 같이 이 끝값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 최소값은 결국엔 루트 32가 되는 거고요. t는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루트 32는 뭐 4 루트 2 이렇게 표현해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루트 안에 식이 이차함수의 형태처럼 되니까 최소값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시켜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통합교과서 5번째 벡터의 내적 스스로 해결하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 형태는 A 벡터랑 B 벡터 에다가 점, 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에 내적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내적의, 성분에서의 내적은 각각에 대한 성분끼리의 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곱의 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1, 곱은 2, 3이랑 2의 곱은 6이니까 그 둘을 더한 8이 그 내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의 형태는 마찬가지. 곱하고 싹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2, 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내적의 값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A 벡터와 B 벡터가 다음과 같고
다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벡터를 먼저 구해볼게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x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3x가 될 거고요. 1이랑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요. 다음에 두 배를 해준 것에, 그러니까 2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는 거죠. 얘를 갖다 마이너스 붙여서 빼는 거니까. 그럼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이 여기에 두 배 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서 정리해 주시면요. 3,5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직이 되는 거를 판단하려면 그 내적의 값이 뭐가 된다? 내적의 값이 0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수직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결국엔 그 내적의 값이 코사인 90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의 내적 값이 0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엔 성분으로 보자면 9x-10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값은 9분의 10이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두 벡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갖고요.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 역시 루트 7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에 대한 값을 좀 보면 되는 거고요.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떤 거? 이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a 벡터 그리고 b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세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타는 둘이 이루는 각이고요. 그랬을 때 결국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나와 있죠.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좀 찾아내면 코사인 세타는 따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는 요 절대값 a 벡터 다시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분의 a 벡터, b 벡터 내적의 값을 분자에 올린 형태 다음의 꼴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을 제곱해 볼 겁니다. 다음을 제곱하면요. 일단 4a 벡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냥 완전 제곱식 계산하듯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과 같이 중간항이 나오고 b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사실 그냥 이 b 벡터의 제곱이나 동일한 값인데요. 여기 값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이 값이 28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입해주면 9, 4, 36 마이너스 4a 벡터 b 벡터 b 벡터의 제곱은 3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4a 벡터 b 벡터의 곱은 12 됐죠? 그러면은 a 벡터 b 벡터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곱한 6에다가 3 올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타는 몇 도? 60도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에 대하여 절대값 a 벡터는 3이고요. a 벡터, b 벡터의 내적값이 1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은 다음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a 벡터 마이너스 t b 벡터의 내적값이 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겠네요. 됐죠? 각각에 대한 값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t값은 9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3, 2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직사각형에다가 다음 CD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을 갖다가 그려놓고요. P는 원 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BC랑 BP의 내적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BC는 고정이고요. BP만 움직이는 건데요. 내적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적을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결국에는 이 이루는 그 세타라고 하는 값,
그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값, 한마디로 정사형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P를 이 BC에 대해서 정사형 내려주시면 그랬을 때 생기는 그 크기값과 그 BC의 크기값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P에서 정사형 내렸을 때 가장 길어지는 형태가 바로 최대값이 될 거고요. 가장 짧아지는 형태가 최소값이 되겠죠. 각각의 위치를 보자면 결국에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태는 결국에 가장 P에서 정사형을 내렸을 때 가장 짧게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 여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겠죠. 디테일하게 길이를 구하자면 여기 길이가 지금 다음이 지름으로 본 거니까 2의 절반인 1이 되겠죠. 그러니까 3에서 1만큼을 정확하게 수직인 형태로 떨어져 있는 형태라서 결국에는 다음의 길이가 2인 상태가 바로 최소의 형태고요. 색깔을 조금 달리 할까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포인트는 결국엔 1만큼 늘려놓은 상태인 거죠. 3에서. 그렇기 때문에 4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원래 BC에 대한 길이는 3인 거고요. 3 곱하기 2가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6이고요. 최대값은 3하고 4를 곱해서 12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인 다음 사각뿔이 있습니다. 모서리 CD를 일치시켰다고 했고요. 각각에 대한 점에 대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OM 벡터와 OF 벡터의 내적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얘네가 하라는 대로 일단 순차적으로 따라가 보면요. 일단은 ABCD에 내린 거, 점 5를 A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일단 나타내 볼게요. 그랬을 때 생기는 그 점을 갖다가 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를 나타냈고 EF의 중점은 둘의 길이가 똑같은 지점이고 N이라고 나타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랬을 때 OH 벡터부터 크기를 각각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OH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는 정사각형의 정확하게 중점이고요. 그럼 얘네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4, 4니까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는 4루트 2입니다.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내보자면 다음이 2루트 2, 여기가 4. 그러면 8, 16, 여기도 8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의 길이는 2루트 2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H 벡터의 크기는 2루트 2. 그 다음에 HN 벡터는요, 결국엔 요겁니다. 그럼 요거는 MN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DF랑 평행한 형태가 되니까 여기 길이 4라고 하는 길이 그대로 따라가고요. 얘는 중심이다 보니까 절반이니까 이만큼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 써주시면 되고요. HN 벡터는 아까 구해놓은 거 2 써주면 되고 NF는 마찬가지 절반이니까 2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맞고요. 네, GMF 벡터가 네,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볼게요. OH 벡터랑 NHM 벡터, MHM N 벡터, 그 다음에 NF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고 있는데 OM 벡터라고 하는 건요. OM 벡터는 OH 벡터에다가 HM 벡터를 갖다가 더한 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적어보면 OH 벡터는 OM 벡터 아니 다시요. OM 벡터는 그죠? OM 벡터는 OH 벡터 더하기 HM 벡터. 그 다음에 OF 벡터는 OH 벡터에다가 HF 벡터로 연결하는 거죠. 그죠? OH 벡터에 HF 벡터.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HF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hf 벡터는 hn과 nf 벡터의 합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oh 벡터 플러스 hm 벡터 플러스 nf 벡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OM 벡터랑 OF 벡터의 내적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적에 대한 형태는 결국에는 이 둘을 갖다가 곱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연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OH 플러스 HM 벡터와 OH HF 그 다음에 HN 그 다음에 NF 이렇게 둘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OH 벡터랑 OH 벡터 둘을 갖다가 곱했을 때 OH 벡터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H랑 HN 근데 OH랑 HN 벡터는요 OHN이랑 HN 벡터는 90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둘이 내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90도니까 사라지는 거죠. 수직관계 날라가고요. OH랑 NF 벡터 역시 수직관계죠. 날라가고 HM이랑 OH 역시 수직관계죠. HM, OH 수직관계 날라가고 HM이랑 HN, HM, HN 요거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M이랑 HM 벡터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HM이랑 NF 벡터는 또 수직관계 얘네 붙여보면 수직관계죠. 그래서 다음 두 값만 남는 겁니다. 됐을까요? OH 벡터의 제곱은 이미 OH 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2루트 2의 제곱인 8 되는 거고요. HM이랑 HN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에 둘이 이루는 둘의 크기 값에서 코사인 각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HM과 HN의 각도는 0이죠. 그래서 코사인 0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HM이 2 그리고 HN이 6이죠. 그래서 2 곱하기 6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코사인 0도인데 코사인 0도가 1이어서 그냥 2 곱하기 6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6번 문제에서 교과서 풀이 외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단기 1, 2, 3에 대한 풀이 외적으로 다르게 풀이하는 방식도 하나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O의 M 벡터랑 OF 벡터의 내적이니까 사실 얘네 둘의 길이와 이 이루는 각에 대한 그 코사인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설명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제 대수 파트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를 진도 나갔다는 가정하에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2학년 1학기에 지금 이 내용을 배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파트라서요, 벡터는. 그래서 기말고사에 배우고 있다면 아마 대수 파트에 대한 그 삼각함수 활용 파트도 배우고 난 후일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챙겨 가보세요. 그럼 OM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4고 여기 절반 2, 여기 4, 그럼 여기는 2 루트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OF의 길이는 2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OF 벡터의 크기를 갖다가 보는 건요. 여기 수선해발 내리고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만 보면 되는데 이 높이는 우리가 아까 2루트 2 생각했죠? 찾았죠? 여기 높이는 2루트 2. 그러면은 그 점을 갖다가 h라고 아까도 잡았으니까 h로 잡아놓고 hf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가 2죠. 여기 길이는 2하고 4 더한 거니까 6이죠. 그래서 2하고 6이기 때문에 여기가 1 맞나요? 그죠? 2하고 6이기 때문에 6, 6에 36, 2, 4, 40에서 2루트 10이 됩니다. HF 파트는.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은 여기가 40, 그 다음에 여기 2루트 2였으니까 8, 그래서 48. 그래서 48이면요, 4루트 3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OF의 길이는 4루트 3. 그럼 여기가 2루트 3, 여기 4루트 3 잡았고요.
그 다음에 MF에 대한 길이만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MF의 길이는 2, 4인 거니까요. 4, 16 해서 20. 그래서 2루트 5가 되겠네요. 됐죠? MF에 해당되는 부분은 2루트 5. 됐을까요?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봤을 때 지금 5, M, F, 2루트 3, 4루트 3, 2루트 5 이렇게 정리된 걸로 봤을 때 다음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루트 3의 제곱 12, 4루트 3의 제곱 48, 2루트 5의 제곱 20 그리고 2루트 3과 4루트 3 곱한 거에 2배 한 거니까 48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48분의 40이니까요. 8로 나누면 6분의 5 6분의 5라고 하는 값이 이 코사인 그 삼각비의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2루트 3하고 4루트 3을 곱한 거 24죠? 24에다가 6분의 5를 곱한 게 우리가 내적을 구하는 방식인 거니까 곱해주시면 아까 구했던 20이라는 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원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